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용산구에서 짐나우라는 PT샵을 운영하고 있는 트레이너 박종진입니다. 네, 저는 현재 아킬레스건 파열이 돼서 지금 수술한 지 2주차입니다. 저도 이제 바디빌딩 운동을 되게 좋아합니다. 대회를 좀 준비하고 체중이 많이 올라간 상태였는데 좀 재밌는 유산소를 하기 위해서 축구를 하다가 이제 아킬레스건 부상을 당하였는데요. 저는 이제 나름 좀 스트레칭을 충분히 했다고 이제 생각하고 들어갔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정말 좀 허무하게 뭐 누구랑 부딪히거나 뭐 몸싸움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혼자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하다가 누가 뒤에서 이제 걷어찬 것처럼 그런 느낌이 좀 났었는데, 딱 제가 느끼기에는 바로 이제 이 아킬레스건이 파열됐구나 한 게 느껴질 정도로 그런 좀 느낌을 바로 좀 받았었습니다. 다행히 그 축구하는 곳이 집 바로 앞이라서 그냥 이제 걸어서 이제 집에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생각해보면 그렇게 통증은 그렇게 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끊어져서 그런 거였는지, 제가 과거에도 좀 그런 발목 부상이 되게 많았었는데 뭐 붓기도 그렇게 크게 많이 없었고 좀 그냥 욱신거린다 정도로 이제 좀 잠을 자고 그 다음날 바로 이제 병원을 찾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이제 선생님들과 좀 지인들을 통해서 최대한 좀 발을 좀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병원을 좀 찾아서 갔고요. 이제 초음파랑 이제 엑스레이 그리고 이제 MRI까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찍고 나니까는 결과는 뭐 이제 선생님이 만져보거나 이제 초음파로 봤을 때 바로 이제 좀 파열됐다고 그런 소견을 바로 받았고요. 부분 파열이 아니라 좀 완파가 됐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좀 수술을 권하셨고요. 저처럼 좀 활동적이거나 좀 회복을 빨리 원한다던가, 또 혹은 재파열의 위험성이 좀 많은 활동적인 사람들은 그런 수술을 많이 권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빨리 낫고 싶은 그런 의지가 많았고 심정이었기 때문에 좀 저도 그냥 수술을 해야겠다라는 좀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수술을 바로 그 다음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수술은 기본적으로 수면 마취와 척추, 이제 하반신 마취를 이제 했는데, 이제 처음이니까는 오히려 좀 뭐 겁은 좀 안 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반신 마취는 한 4시간, 5시간 뭐 이렇게 시간이 지나야지 이제 좀 깰 수 있는 그런 마취인데, 그때 이제 느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정말로 이 하반신 마비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게 좀 느껴질 정도로 하체에 그런 촉감이나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고, 그거를 이제 맨정신에 한 4시간 정도를 그냥 가만히 누워 있으면서 그거를 버텨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되게 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낮에 수술을 하고 그 밤에 서서히 마취가 이제 풀리는데, 하반신 마취가 기본적으로 무통주사를 달고 있고요. 이제 계속 이제 간호사분들이 오셔서 통증이 있으면 배를 눌러서 진통제를 또 다시 맞아야 된다 라고 이제 계속 이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괜찮다 이제 라고 했는데, 정말로 제가 이제 살면서 계속 그런 긴 통증은 처음 느껴봤던 것 같습니다. 거의 잠을 자기가 힘들 정도로 밥을 먹고 약을 계속 주는데, 그렇게 약 자체에 마약이라고 써있는 그런 약을 이제 처방해주고 정말 많은 약을 먹었는데도 그 당일은 상당히 잠을 자기가 힘들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네, 그거는 이제 주변에 물어봐도, 이제 수술한 분들 물어봐도, 혹은 이런 커뮤니티 봐도 대부분 다 그런 공통적이게 좀 많이 아프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종아리 이제 마사지 하잖아요. 근막이안이나 이제 마사지 하는데, 이 가자미근과 비복근 사이를 이렇게 누르면은 정말 아프거든요. 이렇게 다들 이렇게 막 소스라 칠 정도로 이렇게 소리를 아프게끔 이제 얘기하는데, 그 통증을 이제 밤새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계속 누가 이렇게 누르고 있는 느낌? 계속.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그 통증이 계속 가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좀 아침에 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뜰 때부터 좀 괜찮았던 것 같고, 서서히, 근데 이제 계속 한 무통주사를 한 1박 2일 정도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약도 계속 먹고, 그러다 보니까는 좀
비교적 이튿날부터는 좀 통증이 좀 많이 좀 괜찮아졌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수술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이제 갖고 있었고, 저도 이제 항상 이렇게 조심스러운 성격이기 때문에 뭔가 제가 어디가 안 좋거나 뭐 회원님들이 안 좋거나 이제 할 때 병원에 이제 많이 돌아다니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혹은 많이 알아봐라. 저도 이제 많이 주변에서 이제 연락해서 병원 아는 데 있냐, 이제 뭐 치료사 선생님들이나 뭐 주변에 이제 운동 부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나 한테 이제 많이 이제 연락을 해서 물어봤는데, 근데 정말 이제 좀 다양하더라고요. 병원도 다양하고, 다친 정도도 다양하고, 수술 방법, 그리고 수술과 비수술이 있고, 수술했을 때 방법들이 또 좀 다양하고, 그 사람의 현 상태, 생활 패턴들도 다양하고, 그런 부분들이 다 고려된 상태에서 이제 병원 혹은 이제 수술 방법을 이제 선택해야 된다고 이제 안내를 하더라고요. 많은 정보에서. 아킬레스건 수술은 되게 간단하다. 수술은 간단하지만 재활 기간이 길고 재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후가 좀 많이 다르다 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그냥 병원을 찾는 분들이 이제 계시기도 하시고, 또 이제 아킬레스건 이제 완파가 됐을 때는 수술을 좀 빨리 해야 된다고 합니다. 최대 뭐 일주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뭐 48시간이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파열이 됐을 경우에는 빨리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파열된 상태에서 가만히 냅두면 이렇게 위아래로 이제 건이 이제 딸려 올라가기 때문에 근육 쪽으로, 그게 이제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대수술이 된다고 이제 선생님들도 이제 얘기를 하시고, 또한 저도 이제 집에 가서 바로 이제 박스를 이용해서 저는 이제 고정을 해놨었는데, 발목을 이제 당기게 되면 더 멀어지기 때문에 발목을 이렇게 핀 상태에서 이제 박스를 대고 랩을, 붕대가 없어갖고 밤이었으니까 랩을 감아가지고 이제 고정을 시켜놨었는데, 이거 보시는 분들 반드시 뭐 당일날 병원에 못 가게 되면 그렇게 이제 좀 하셔야 되고, 응급실 가서 이제 아킬레스건 파열이 됐다고 하면은 아마 그렇게 고정을 해주실 겁니다, 아마. 이제 수술을 하실 분들은 반드시 저는 좀 추천드리는 게 족부 관련 이제 전문 병원에 가서 이제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몰랐는데 절개 부위가 너무 크면은 아무래도 스킨도 그렇고 근막도 이제 찢어지는 부위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회복이 절개 부위가 적은 사람보다는 안 좋을 거라 생각 들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의사 선생님들의 그런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절개 부위를 적게 한 상태에서도 그거를 잘 봉합하는 것들이. 그래서 요즘에는 초음파 보면서 구멍을 뚫어서 하는 수술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봉합을 좀 정교하게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그런 정보도 많이 받고, 그래서 저는 이제 추천드리기는 족부 관련 혹은 아킬레스건 관련 그런 전문으로 하는 그런 병원들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조금만 찾아보면 바로 나옵니다. 바로 나오고, 저는 압구정에 있는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현재까지는 제가 지금 제 상처를 보고 다른 이제 수술한 사람들의 상처를 봤을 때 확실히 제 상처가 수술 부위가 적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얘기를 듣기로는 기존에 있던 염증이 좀 많아서 아킬레스건을 좀 많이 제거를 해서 남들보다 좀 오히려 큰 편이라고. 그래서 저는 한 5cm 가량 이제 수술 부위가 있는데, 제가 막 인터넷에서 보거나 지인들한테 이렇게 보면은 정말 2배 정도 상처 부위가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좀 시간이 걸리거나 좀 귀찮으시더라도 족부 관련 그런 병원에서 좀 수술을 하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혼자서 이동이 좀 되게 어려운 게 좀, 그게 좀 가장 애로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집에서도 정말 화장실 한번 갈 때 물 한번 먹을 때 되게 어렵고, 이제 목발이 있지만은 그 목발을 계속 이용해서 집안에서 움직이는 것도 어렵고, 외부로 나가기가, 저처럼 이제 오른발을 다친 사람은 운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발을 다쳤으면은 지금보다는 좀 낫고 지금보다는 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오른발이다 보니까는 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저는 뭐 다른 분들은 틀릴 수도 있지만은 저는 몸을 많이 쓰고 또 나름 몸에 대한 그런 관리도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치고 나서 이 통증보다는 이 심리적으로 더 제일 그게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뭐 대회 준비도 하고 있었고 이제 회사를 위해서 좀 준비하던 것들도 있었고 이제 영상을 만들려고 또 준비하던 것도 있었고 또 이제 2학기부터는 강의도 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정말로 딱 다치자마자 그런 걱정들 지금 말했던 그런 걱정들만 한 정말 계속 생각이 나서 한 몇 시간 동안은 계속 그냥 이 통증보다는 그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오히려 그 다음 날이 돼서 이제 파열 이제 얘기를 듣고 이제 과정을 듣고 이제 좀 스스로가 좀 그런 마인드 컨트롤 하려고 노력했던 게 어차피 일은 버려졌고 또한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얘기해 주신 게 제가 이제 다쳤던 게 그냥 그 순간 그냥 제가 잘못해서 다친 게 아니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태권도 선수 생활을 하면서 아마 그때부터 안 좋았다고 이미 좀 오래된 염증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는 게 이거는 언젠가 한번 끊어졌을 거다 무조건 그런 얘기를 좀 들었던 게 뭔가 듣고 나니까는 내가 내 몸을 좀 많이 썼구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면서 쉬어가는 그런 시기로 좀 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영상을 찍는 것도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하자 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좀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동이 어렵고 뭐 수업을 못하고 일을 못하고 뭐 계획했던 걸 못하는 것도 이제 크지만은 이제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이제 제 몸이 정말로 너무 허무하게 다쳤던 게 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제 병원에 일주일 이렇게 있으면서 거기는 이제 발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곳이니까 아킬레스건 파열돼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아킬레스건 파열되면 이제 깁스가 조금 다르거든요. 이제 뒤꿈치가 지금 열려 있어갖고 이렇게 보면은 다 아킬레스건 파열된 사람들이 진짜 많은데 이제 의사 선생님도 그렇 얘기해 주셨던 게 아킬레스건 파열은 활동적인 사람만 무조건 많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8, 90%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고 이런 분들보다는 이제 운동 좋아하고 활동적이고 그런 분들이 한 8, 90% 다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환자분들이 이렇게 보니까는 정말 다 몸이 좋고 막 저 사람은 딱 봐도 운동선수다. 저 사람은 진짜 그냥 딱 피부도 엄청 까맣고 저 사람은 정말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인가 보구나. 그런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내가 그냥 잘못하고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쓰고 좀 내가 관리를 뭔가 더 해라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는 치료사가 아니고 트레이너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예정입니다. 전문 이제 치료사 선생님한테 운동을 이제 지도를 받을 거고 당연히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혼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왕 이렇게 다친 김에 제가 제 몸으로 얼마나 빨리 얼마나 안전하고 리스크 없고 원래 몸 상태로 몇 %까지 갈지도 저도 아직 모르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생생하게 전달하고 싶어서 이런 영상을 준비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다른 그냥 일반 제 회원님들이나 분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몸은 생각보다 되게 강합니다. 적응하는 것도 빠르고 강하기 때문에 정말로 뭐
저도 마찬가지로 큰 좌절을 했지만 내가 얼만큼 이거를 관리하냐에 따라서 충분히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친 분들은 첫 번째로는 마인드 컨트롤을 좀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처음 했던 게 그거거든요. 아이싱 하기 전에 바로 올려놓기, 거상을 하기 전에 첫 번째 했던 게 좀 마인드 컨트롤인데 그 부분이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것 같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시간이 좀 지나서 포기했던 분들도 늦지 않았으니까는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안 다치신 분들은 오히려 또 저를 보면서 저런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도 다칠 수 있구나, 조심하면서 운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 영상을 시작으로 이제 제가 재활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공유해 드릴 텐데요. 다쳤던 사람이 어떻게 재활을 하는지를 좀 같이 눈여겨보면서 같이 힘내서 재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화이팅입니다. 화이팅!